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곳곳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 긴축적인 흐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상품의 하나인 채권 시장도 이런 기대감을 미리부터 반영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이야기로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 출발합니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시장은 이미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이제 내년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서 이제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국고채 우리나라 국채 3년 만기 시장 금리는 전일보다 2bp 내려간 3.639%였습니다. 1bp면 0.01%니까 0.02%포인트 이제 내려간 것이죠. 네. 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보통 우리나라 채권 시장 금리 상황을 볼 때 주로 바로미터로 쓰입니다. 지금 이 금리 수준은 올해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하락 속도 또한 거침이 없는데요. 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초만 해도 4%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주 만에 42bp 넘게 내렸는데요. 0.42%포인트요. 네, 그렇죠.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제 유통되고 있는 채권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채권 금리 혹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네. 당연한 건데 이 지금의 채권 강세 흐름이 뭐 유독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가계부채가 급증한다고 하면 정부가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고금리 레벨이 더 오래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가계빚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온 어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채권은 강세 일변도였어요. 네. 이 올해 3분기 가계 신용은 전분기 대비 14조 원 넘게 늘어서 1,875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급증을 하면서 전체 가계 빚 증가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아까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를 살펴봤는데 이 3년 만기 채권이 주로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가계부채 역대 최대에도 이제 내리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는 시장이 보지 않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네. 회의 결과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 30일에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금통위는 전원이 동결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현재 3.5%인데 이미 높은 수준이고 이를 길게만 유지해도 긴축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경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니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시장 채권 강세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물가도 안 잡히고 가계 부채도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번에 하느니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어부지리로 혜택을 보고 있는 채권도 있다는데 어떤 채권입니까? 네, 바로 크레디트 채권인데요. 네. 이제 국채 시장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크레디트 채권 시장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크레디트 채권이라는 게 신용 채권으로 공사채, 은행채, 뭐 일반적인 회사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최근 고금리 부담에 크레디트 채권 발행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긴축 종료 기대감에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이제 투자자들이 크레디트 채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 시장도 호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만 해도 이 카드채가 포함된 여전채가 1조 8천억 원어치가 발행이 됐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전사들의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신한카드와 KB 국민카드, 현대 커머셜 등이 시장보다 더 낮은 금리에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또 발행사들이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등인데요. 여기는 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롯데건설발 PF 위기로 시장 위기가 시장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이 롯데 금융사들이 채권을 찍기 시작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은행채와 공사채들이야 워낙 우량 채권이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네. 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충청남도 개발공사 등 모두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네. 하면 기업들도 회사채를 다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발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도 뭐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요즘과 같이 회사채 사자 분위기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성공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삼양 홀딩스가 2천억 원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계열사, 롯데 손해보험과 롯데 오토리스, SK, CJ, CGV 등이 이제 회사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롯데와 CJ 모두 이제 유동성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강세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을 잘 모을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이 A-로 거의 B급에 걸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등급만 더 내려가면 트리플 B니까요. 네네. 예, CJ, CGV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관련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전채 만기 내년부터 대규모 도래 세금 투입되나.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에 이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전이 천문학적 누적 적자를 내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전기료 인상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또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으로 어떻게든 적자를 좀 메워보겠다 뭐 이렇게도 했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한전 재무 상황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내년에 대규모 채권 만기 폭탄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만기 폭탄이요. 예, 내년 한전의 원화 표시 채권 만기 규모가 18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외화 표시 채권 만기 물량도 1조 7천억 원 가량 돼서 한전은 내년에 20조 원이 넘는 채권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2025년이 더 문제인데요. 2025년에는 원화채와 외화채 만기 물량이 각각 18조 6천억 원, 4조 3천억 원에 달해서 내년보다 총 만기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대량으로 만기 채권 네네.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네. 이제 연장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한전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채권을 다시 찍는 이제 차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종의 채권 돌려막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채권은 쉽게 말하면 빚이잖아요. 채권을 안 찍으면 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지금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채권을 현금으로 갚지는 않고 대부분 차환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을 마구 찍고 뭐 계속 차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전에는 발행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적자가 나면 당연히 자본금과 적립한 돈이 줄겠죠. 그러니까 한도도 같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업계에서는 올해 105조 원인 한전채 발행 한도가 내년에는 70조 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살펴보면 한전채 발행 잔액이 80조 원 정도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내년 한도와 비교해서는 이미 지금 넘어선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 대규모 만기가 20조 원가량 돌아오는데 네. 이건 거의 차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차환하고 나면 채권을 더 찍기는커녕 돈은 없는데 남아있는 채권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도에 걸려서요. 그렇죠. 네. 지금 월별 만기를 또 한번 살펴보면 내년 11월과 12월 만기가 이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까지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한전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 구할 데는 없습니까? 아까 한전채가 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다 차면 그럼 다른 빚으로 돌리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 한전이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뭐 까다롭고 수요를 모으기가 힘드니까
절차가 간편하고 비교적 단기 자금인 CP 이제 기업음을 주로 찍고 있는데요. 네. 한전도 CP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전 이게 회사채 한도가 다 차니까 CP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요. 기업보험은 한도가 없나 보죠. 예,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 한전차 같은 경우는 한도를 정해버렸으니까 아, CP는 그 법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네네네. 그럼 2021년 말만 하더라도 3조 원에 그쳤던 한전의 CP 및 전자 단기 사채 발행 잔액은 최근 12조 원에 달했고요. 최근 두 개 분기에는 순 발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행보다 상환보다 발행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CP라는 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한전이 단기간에 갚아야 할 돈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전이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 금융 부채는 거의 32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네. 이 같은 단기 부채는 만기가 짧지 않습니까? 그 현금이 부족할 때 기업을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이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단기 채권도 임시 방편인 건데 그렇죠. 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한전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전기료를 대기업만 올렸잖아요. 그럼 다른 전기료도 결국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대기업 전기료 인상이 총선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전기료 인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부채 추세를 봤을 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세금으로요. 예. 네. 예, 미국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서는 한전에 대해서 정부가 스스로 금융 위험을 떠안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채권 차환이 빠듯할 경우에 한전이 정부의 구제 금융에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전이 구제금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